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일까요? 프리데카라는 한 여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녀는 4살 때부터 자신이 태어나기 전 빛의 세계에 있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5세에는 임사 체험을 통해 몸에서 의식이 분리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영적 존재가 된 아버지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모든 체험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기억은 대개 3살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데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4살 혹은 5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부터 자신이 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의 기억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프리데카 자신은 작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몸 전체가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였습니다. 마치 햇빛이나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아이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신성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그 빛의 세계에서 프리데카는 빛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마치 무지개처럼 영롱하면서도 단단했고, 그 위를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가볍고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걸어가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다시 빛이 됐어. 이 말에는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듯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에서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다시 빛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번 건 너무 쉬웠구나. 이 말을 들은 프리데카는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경험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때문에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만약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영혼이 육체적 삶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프리데카의 경험에 따르면 삶이 짧고 경험이 부족할수록 사후 세계로의 이동이 쉬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긴 삶과 깊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영혼일수록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빛의 세계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프리데카는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빛의 목소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부드럽고 이해심 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머물러도 돼. 하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 돌아가고 싶어질 거야.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데카, 자신이 성장과 학습의 필요성을 깨달아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 프리데카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크고 어른스러운 빛의 존재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기운이 느껴졌고 깊은 연민과 지혜가 배어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과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언어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지혜와 사랑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수천 년, 수만 년의 경험과 깨달음이 한순간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프리데카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순간이야말로 프리데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단순히 빛의 세계에서 안주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처럼 깊은 지혜와 연민을 갖춘 영혼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호기심과 동경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영적 성장의 욕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프리데카는 거대한 빛의 구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듯한 완전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프리데카는 드디어 환생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둘인 것처럼 하나는 빛의 아이로서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중적 시각은 영적 체험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식이 확장되어 동시에 여러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데카는 이 특별한 상태에서 빛의 구체에게 자신의 다음 생에 대한 조건들을 요청했습니다. 그 조건들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첫째, 돈이 부족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통해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영적인 것을 접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고 계속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특별한 요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생이나 영적 기억을 잃고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프리데카는 자신의 본질과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프리데카가 4살부터 간직하고 있던 놀라운 영적 기억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특별한 기억들은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때로는 생생하게 살아나고 때로는 깊은 곳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프리데카는 자신이 경험한 빛의 세계에 대한 기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들은 5살 이전의 일을 기억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프리데카가 자신의 기억을 털어놓았다면 부모님은 그것을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나 꿈 정도로 치부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린 프리데카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꿈 취급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간직해두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주변 어른들의 반응에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숨겨두었던 영적 기억들은 프리데카가 1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그녀는 종교나 신 그리고 모든 영적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프리데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매우 끌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억들조차도 어린아이의 상상에 불과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버렸습니다. 빛의 세계도 환생 전의 기억도 모든 것이 단지 환상이나 꿈이었을 뿐이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정의 시기는 사실 프리데카에게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의심하고 부정해봄으로써 나중에 더욱 확신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을 거쳐야만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프리데카의 이런 회의적 시기는 예상보다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인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라진 그 사람은 정말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린 프리데카는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영적 기억들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들어왔고 10대에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슬픔에 의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이 그녀의 영적 감각을 깨워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프리데카는 자연스럽게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다 보니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평화로운 빛의 세계와 비슷한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것이 정말 실제였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명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적 경험들이 프리데카의 삶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예지몽을 꾸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특별한 영적 감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데카가 정말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돌아가신 가족과 영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결코 특이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학적으로도 임사 체험이나 체외이탈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프리데카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상상이나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라는 것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프리데카는 자신의 영적 경험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린 시절처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단지 상상만은 아니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기억의 회복이 프리데카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성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성장과 학습을 계속하는 영적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앞으로의 삶에 깊은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해주는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프리데카가 15살이었을 때 그녀의 삶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적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던 그때 그녀는 심한 생리통과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리데카에게는 그날의 고통이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몸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데카는 자신의 영혼에서 수천 가닥에 가는 실들이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실로 짠 옷이 풀어지듯이 혹은 거미줄이 바람에 흩날리듯이 그 무수한 실들이 자신의 몸에서 서서히 분리되어 위쪽으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들은 단순한 실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데카는 그것들이 바로 자신의 의식을 이루는 실들이라고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모든 능력들이 그 수천 가닥의 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무서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프리데카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강렬하고 격한 집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다. 이 외침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실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결국 프리데카는 자신의 물리적인 몸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 기억했던 빛의 세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애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몸에서 분리된 프리데카의 의식이 도착한 곳은 매우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는 완전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같았지만 동시에 무한한 평화로움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구 혹은 지구 근처 어딘가의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었지만 물리적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프리데카는 나중에 이 공간을 대기실 같은 곳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멀리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몸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중간 지대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기차역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임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 체험에서 가장 신기했던 점 중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프리데카가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그녀는 단 몇 초 동안만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프리데카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곧 깨어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데카 자신이 경험한 시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나 되는 것처럼 길고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 인식의 차이는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현상입니다. 의식이 물리적 뇌의 제약에서 벗어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데카에게 이 경험은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공간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프리데카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은 갈 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듯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현실의 모든 감각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몸의 통증이 다시 선명하게 되돌아왔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프리데카는 자신이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임사체험은 프리데카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첫째, 의식과 몸은 분명히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상태로의 이행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은 프리데카로 하여금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정말로 실제였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빛의 세계에 대한 기억과 이번 임사체험이 너무나 비슷한 질감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영적 감수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데카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프리데카에게 단순한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감수성을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분이었고 삶의 깊은 질문들을 함께 나누던 소중한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프리데카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 따뜻한 미소, 그리고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된 목소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라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겨 침대에 누워있던 프리데카는 서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으로 넘어가는 그 미묘한 순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려지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갑자기 바닥이 사라지듯이 그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프리데카가 발견한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살아생전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데카와 아버지 모두 빛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빛의 형태는 그녀가 어린 시절 기억했던 출생 전 영혼의 모습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프리데카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평온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가장 소중한 사람과 다시 만나는 듯한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프리데카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작고 소박한 다락방이었는데 프리데카가 그 공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상상 속으로 자주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배당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프리데카는 종종 마음속으로 작고 아늑한 예배당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높은 천장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단순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몇 개의 나무 의자와 소박한 제단, 그리고 부드러운 빛이 스며드는 작은 창문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공간에서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프리데카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구성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소박한 다락방에서 아버지와 프리데카는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보다도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워 보이셨습니다. 고통도 걱정도 모든 근심이 사라진 완전한 평안의 상태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단다. 너에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프리데카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데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일까? 아니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꿈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아버지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우리는 서로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실제라는 증거가 아니겠니? 아버지의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무엇보다 서로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빛의 존재가 된 상태에서 그들은 더욱 깊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직접 닿는 듯한 교감이 가능했고, 때로는 말 없이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버지와 포옹을 나눴을 때였습니다.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서로를 껴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빛과 빛이 서로 겹치며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는 물리적 포옹보다도 훨씬 깊고 완전한 결합이었습니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프리데카는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일시적인 만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허락받아 딸을 만나러 온 것이고, 프리데카는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지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프리데카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프리데카가 자신의 영적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프리데카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해 주시며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프리데카는 다시 자신의 침실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꿈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경험이 주는 평안함과 확신은 어떤 꿈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프리데카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냥 꿈이야, 슬픔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뿐이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프리데카에게는 가족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그것이 실제 경험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경험은 프리데카에게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프리데카의 일련의 영적 체험들은 그녀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현상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고통이나 실패를 단순히 불행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모든 경험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시련은 내 영혼을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는 과정인가? 이런 관점의 변화는 프리데카가 유년기에 목격했던 위대한 빛의 존재들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에게서 느꼈던 무한한 지혜와 연민을 떠올리며 그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토록 지혜로워지기까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아마도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온갖 종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깊은 이해와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프리데카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듯이 영혼도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지혜로워진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프리데카는 자신의 영적 경험들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인생이 단순히 태어나서 죽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긴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삶에 대한 더 큰 책임감과 동시에 더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책임감이 커진 이유는 현재의 삶이 영혼의 영원한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영혼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평안을 얻은 이유는 설령 이번 생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프리데카가 어린 시절 빛의 구체에게 요청했던 조건들이 모두 현실에서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요청했던 돈이 부족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교육이나 문화적 경험을 쌓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었던 영적인 것을 접할 기회도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탐구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영적 수행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조건인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소망도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유년기의 빛의 세계 기억부터 시작해서 15세 때의 임사체험, 그리고 아버지와의 영적 재회까지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본질과 영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데카는 이런 일치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한 성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요청을 정말로 듣고 그대로 실현해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우주나 신적 존재가 실제로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데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경험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경험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프리데카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프리데카의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차원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삶이 더 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국 프리데카의 이야기는 과학과 영성이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인간 존재의 신비를 탐구하는 상호 보완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일지도 모른다는 겸손한 인식을 갖게 해주는 소중한 증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